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세 분이 발표를 했고요. 두 분이 이제 준비된 두 분이 이제 좀 토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평소 이런저런 느낌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혹시 이야기를 못 하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리해 주시면은 뭐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잘 아마 들으셨기 때문에 뭐 주무시는 분 없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뭐 고체 이걸 정리를 하지 않고요. 어떤 간에 그런 도시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 또 이런 일들이 결국은 또 농촌으로 들어가는 이런 게 아마 저희 그런 새로운 희생운동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뭐 완주 사례는 또 뭐 아주 보니까 제가 있는 대산 사례는 또 다른 또 어떤 그런 특수한 그런 또 사례고요. 아까 생협도 사실은 오늘은 좀 한사님 사례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여기 보니까 행복중심 생협에도 오셨고 여러 군데서 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런저런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이현숙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아마 한겨레 신문에 뭐 글을 아마 자주 쓰시기 때문에 아마 글로서 아마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연구소 이현숙 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초청을 받을 때 토론이 아니고 토크 콘서트라서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제 좀 여러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눈다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저의 생각을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와 연계를 시켜서 도농연대 실천 전략이라는 어쨌든 주제를 가지고 토크 콘서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에 제가 그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여성 농민들 그 리더십 개발 연수로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 같이 갔는데 농민 16분들과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재단에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여성 농민들 리더십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참여하신 분들이 인상적으로 받았던 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농민시장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영파머스 협회라는 이제 협회를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그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회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영파머스 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들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에 좀 그렇게 그 인상적이고 했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이제 민간끼리의 협력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저희가 말했는데 그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농민 시장의 경우는 그 뉴질랜드는 아시겠지만 땅은 저희 나라보다 2.5배나 넓지만 인구는 10%도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 지금 2000년부터 해서 50곳의 농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농민시장을 다녀왔는데요. 한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농민시장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8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비가 폭우나 폭설 아니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일요일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열립니다. 이거랑 이제 또 제가 오클랜드라는 이제 오클랜드 도심에서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그 농민시장 호슨빌 포인트 농민시장하고 두 군데를 갔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두 곳 다 모두 다 그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셔가지고요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는 건 이제 이 농민과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장소를 가능하면은 쓸 수 있는 장소 공간을 연결시키는 정도고, 만일에 이제 그 썰은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뭐 갈등 중재자처럼 해서 지역에서 다른 또 자원들을 좀 연계시키고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고요. 모든 그 농민시장 운영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운영위원회는 또 누가 하느냐면 농민과 소비자들이 직접 뽑습니다. 매년 총회를 열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방식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참여했던, 연수에 참여했던 농민들한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그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부터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끼리라도 한번 먼저 농민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인상을 많이 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아까 영파무스 협회 말씀드렸는데, 영파무스 협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1939년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농촌, 워낙 땅이 넓으니까 농촌에 있는 이제 청년들끼리 교류가 쉽지가 않으니까 한번 모여보자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가 그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영파무스 협회의 회원이 8살부터 31살까지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청년 이렇게 회원이 돼가지고요.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농업에 대한 이해들을 이 청년 농민들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초등학교 회원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농촌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고 보면은 그 도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게 농민들이 가서 이렇게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 도시민들을 설득하고 이러기보다는요, 도시민들이 자기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자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앞에 발표하신 분들 의견에 이제 뭐 덧붙여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한영 전무님께서 그 발표하신 것들 중에 농촌 끌어당기기 효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에 이제 인경수 또 그 완주 시민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랑 이게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사실 완주나 홍성이나 우리나라에 지금 한 최근 몇 년 동안 그 지역이 활성화돼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은 그 학살의 속도나 이거 벤치마킹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걸림돌이 있고 또 그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를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생활 교육 쪽에서 그 한 가지 제가 아까 뉴질랜드의 건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탈리아나 유럽의 사례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예 그 학교하고 직장하고 모든 조직에서 간식 시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10시 반하고 3시 반하고 그래서 10시 반이면 다들 어떤 조직이든지 모두 하던 일을 그만 중단하고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또 건강한 가능하면 그 과일을 주로 먹는 걸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 식생활 문화 개선에 그런 그게 이렇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소통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에서 소통을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훨씬 그리고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한사님 전문님은 오늘 나오셨고요. 우리 정교 우리 오늘 실장님 오셨으니까 참고하시길. 오늘 이제 도농연대 새로운 전략을 이제 사실은 요 토론이 끝이 나면은 가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내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이게 대학 농정이기 때문에 지금 3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우리 이 소장님이 마침 또 하나 농민시장 이야기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도 잘 들으셨다가 여기 뭐 발표에 대한 뭐 이런 토론이라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면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종합 토론할 때 발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 식생활 교육에서 핵심이 이게 보니까 과일을 먹자 이게 아주 핵심이네요. 그 과일 지금 먹는 분만 드시는데 주로 여자분들만 드시는 것 같은 거 보니까 과일 드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우리 김원일 사무총장으로부터 상임이사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슬로프 문화원의 김원일입니다. 네, 3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도농연대에 대한 실천 사례에 대해서 아주 적합하신 분들의 이제 어떤 추천이 아닌가, 아주 좋은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워낙 좋은 말씀들이라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강조가 덜 되었지 않나 해서 들으면서 좀 더 강조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그 기본 프레임 자체를 저희가 생산, 소비, 또 도시, 농촌, 또 소비자, 생산자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되는데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땅을 중심으로 또 생명을 중심으로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 이론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이야기를 좀 저는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거일 수 있겠지만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의 공동 대응해야 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농이 현재 사회의 이 문명사적 위기를 공동 대응해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뭐 최근에 농촌에 너무 많이 퍼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도시가 도와준다라든지 그런 말 자체부터가 조금 그 잘못된 표현들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땅을 살리고 우리 생명을 살리고 먹을거리를 살리는 일에 도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전개하면서 그걸 위해서 지역에서 어떤 조직과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의 실천 전략들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조에서 아까 이제 생협 정교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진영이라고 이제 이 주최 측이 표현했다는 것은 아직 마이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생활이 되고 생협이라는 게 운동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생활이 되고 여기에서 모인 분들이 새로운 지역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씨앗들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협, 한살림 생협 이런 여러 생협의 활동가들이 생협에서 맺어지고 생협에서 배웠고 성장했고 그분들이 새로운 운동들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역의 먹을거리로 만나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로서 지역 운동에 좀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생협 단위로만 지금은 이제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안양이면 안양의 여러 생협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지역 운동을 고민하고 좀 더 협동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이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의 운동으로 지금 이 네트워크 운동으로 협업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조금 이 실천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에 대한 말씀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캠페인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화되어서는 또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는 그 자체에 이미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고 이것이 어떤 먹거리냐에 따라서 이미 교육을 그 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을 담고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실천이 되고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거리와 교육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생협의 먹거리 그 자체가 벌써 교육이고 실천이므로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교육자들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특히 먹을거리를 다루고 있는 농부나 어부나 이런 분들이 오래도록 내려오고 또 자신이 현장에서 겪은 것들이 그대로 교육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문가 영역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완주의 사례를 들으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먹을거리 푸드 커뮤니티들이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서로 돕고 하는 이러한 아주 실천적인 사례들을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이제 들으면서 느낀 소감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도농연대 실천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지역 안에서 먹을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그 직업에 구분 없이 자기 소속 단체에 관계없이 지역의 먹을거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지역의 자연 생태계 특히 땅을 살리려고 하는 운동을 지역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사회를 이제 흑살림 이제 회장님이 보신 거는 아주 대단한 표현이니까 우리가 이제 흑살림을 중심으로 지금 양쪽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살림이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운동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종편 중에 저 삼시세끼를 재밌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기조발제를 그 백낙청 선생님께서 하시면서 저는 적공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사실 잘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을 쌓아서 그것이 이제 전환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가 삼시세끼에 적공을 해야 이 전환이라는 것이 오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아침에 들은 말씀이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삼시세끼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문제에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 전환이라는 것이 올 수 없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말씀 중에 프랑스의 교육농장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프랑스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그 지역의 이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제가 이제 모범이 되고 또 존경하는 지역은 옥천입니다. 옥천의 그 지역의 순환경제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그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삼시세끼를 늘 고민하고 늘 같이 공식 둘러앉은 밥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지역운동, 그 지역운동에는 뭐 종교도 참여하고 있고, 농민회도 참여하고 있고, 상협도 참여하고 있고, 옥천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역의 이 땅과 먹을거리와 생명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농부장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이제 줄이겠습니다만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디서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마트에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만나는 세상은 결코 바른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농식품 소비를 열심히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돈 내고 오는 곳이 마트에 그 캐시한테 내고 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임경수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돈이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일부 주주님들한테 이제 돈 주는 구조인데, 그리고 이 먹거리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농부장터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농부거를 사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사회 식문화를 세우고 식교육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바로 지역경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장터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식생활 교육이나 또는 이 도농 교류나 이런 운동들이 좀 많이 집중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잠깐 이제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AT센터에서 지역의 이제 작은 장터 생산자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아무튼 말씀들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요. 특히 또 흑살림 운동을 강조해 주시고, 또 흑살림하고 또 우리 저도 충청도에서 왔는데 또 옥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충청도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까 백낙청 선생 이야기한 적공, 저도 저게 도대체 뭘까 계속 고민했는데 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여기 오신 분들 평소에 아마 덕을 많이 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은 대부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들은 저 손을 들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명수 대표님. 예, 저는 저 가까운 군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농연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농촌과 도시 이렇게 하면서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농촌은 뭐 농부가 없는 농촌으로 남아 있고 이런 곳이 대부분이 서울 근교 내지는 경기도의 그 많은 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농토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대부분의 농지주의는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부재지주 땅이고요. 땅값은 무지하게 비싸고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져서 농사로 살아가기는 아주 어려운 곳, 그런 곳이고요.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말하자면 이런 토론조차도 이런 거에 관계된 분들은 아예 얘기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협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또 진영이라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작은아마 농민장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 것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좀 해서 지역의 농사를 바꾸는데 누가 하냐.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말 농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도를 좀 하고 그런 물건을 사주고 이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좀 사회적 이바지를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생협도 많은 고민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친환경 농사의 관행화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저기 하려면 규모가 작은 농부들을 키워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도시에서 농사 짓다가 결국에 가서는 농촌까지 귀농하는 그런 사례로 많이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요새 도시농업진흥에서 그죠. 그런 부분을 그 과도기 쪽에 좀 이렇게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그 주말 농부들을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례를 혹시 보신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셔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그냥 신세한탄을 한 것 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아마 오늘 여기서 토론을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조금 지금 그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아마 KBS 파노라마 그 TV에 이제 그게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대한이 도시 농업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비춰지면서 이게 상당히 농민들에게 파장이 일어났었거든요. 상당히 농민들이 도시 농업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건 조금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생협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이런 게 아마 조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토론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하여간 그 하나의 어떤 우리 정 비사장님이 군포에 사시면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런 상업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따르게 한 번 더 아마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뭐 여러 걸 논쟁을 하려고 하시는 말고요. 오늘은요. 평소에 이런 느낌을 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임병수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제 2009년에 뭐 지방선거 이후에 행정조직 개편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시군 관련 부서와 이제 유기적으로 협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행정 조직을 가능하게 한, 그러니까 이 시군 관련 부서를 움직이게 한 힘이 뭐였는지, 지자체장의 의지였는지, 시민사회의 적극성이었는지,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이 신규 조직에 성공을 한 가장 큰 요인이 뭐였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이 질문들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에서 혹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한다면 특히 행정에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정 교수님한테는 그 한살림 활동을 위해서 그 해당 지역 지방 정부와 어떤 교류가 혹시 있는지, 물론 이제 민간의 그 활동이지만 혹시 이제 교류를 하셨다면 한 경험에서 그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나 혹은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최영우입니다. 어디 소속? 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인데요. 지방정부 연합체입니다. 역시 뭐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셔서 그렇지. 그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 오늘 우리가 전략을 사실은 도농연대 새로운 전략을 짜는 이 모임이거든요. 거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임경수 박사님이 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실 겁니다. 네. 예, 저는 창녕에서 그 창녕농협교육원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런 단체 이런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관심이 가서 요번에 오게 되었고 저도 얼마 안 가서는 다시 촌으로 들어가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 번씩 그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원산지를 쏘인다든지 농식품과 관련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또 거짓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장난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가금이 2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사실은 찢어질 것 같아요. 저는 평소 이야기할 때는 사형을 시키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 형벌에 따라서 최소한 먹는 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법을 강화시켜주면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은 그만큼 자존심과 존엄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우리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그걸 좀 강력하게 사기를 치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도록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해주시면 싶고, 실질적으로 또 대국민들의 인식에서 지금 강아지가 먹는 사료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쌀값에 보통 3배 이상이 된다는 그런 대국민적인 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농정에 대한 대안이 제 아무리 똑똑한 그 농정을 펼쳐도 국민들, 우리 농업인들은 가슴에 뼈가 참 사무치는 그런 일이 아닐까. 강아지 먹는 게 쌀값보다도 3배 이상 되는데 어떻게 이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그 마트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70년, 80년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고령화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70, 80대 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보면 지금 농정이 수출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신농정이 어떠니 하는데 70, 80대인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10년 이상의 농업을 종사해야 되는데, 물론 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정을 펴나가는 건 맞습니다. 장래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70, 80대는 60까지 포함해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진정한 농업정책은 뭔가를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그야말로 자기 발로 움직이는 농업인밖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럼 밑바닥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농업 활동, 그 대농경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진봉식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사실은 4시 10분에 끝을 내야 돼가지고요. 몇 분만 좀 주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경우를 제가 또 나중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제에 맞는 좀 제안 이런 걸 좀 해주시면은 한번 고마울 때 말씀드리고 지금 두 분의 손을 들었기 때문에 두 분만 지금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식구 김영규입니다. 제가 이 지역재단하고 이 대한농정 8년 동안 토론회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오늘의 비로소에 이 주제가 도시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구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뉴얼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토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으니 도시를 얼마나 빨리 확산시킬 것이며 툴은 뭘로 할 것이며 이런 전문가 수준의 전략적인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크게는 진보진영, 작게는 농업 이런 운동 방식의 진정성에 이런 거에 갖고는 빠른 붕괴 속도를 막을 수가 없다. 실제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빠른 도시화 연결과 맞출 것이냐. 이 방법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차원에서 플랫폼으로서 이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신주류 농업계에서는 이미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농업입니다. 도농 연결고리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마침 박근혜가 왜 3.0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시체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대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플랫폼이 사회적 경제의 농업이 가장 큰 주제로서 전문가들 수준에서 이 툴과 이것을 빨리 만드는 것이 실제 상황하고 도농 연결하는 실질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이제 운동 차원의 확산하는 것은 실제 상황은 하나도 안 맞고, 큰 틀에서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세계에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현숙 소장님, SNS 검색, 소셜 이런 것만 있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상 사회적 경제, 이런 지역, 이렇게 하는 시장적 접근이 아닌 이용자와 사용자가 쓰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운동하는 방식을 그걸 적용하면 빨리 한 1년이면 되고요. 늦어도 3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네이버를 이길 수 있고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을 이길 수 있는 화수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큰 틀에 이 시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음을 설득을 해서 선한 동기에 의해서 10년 만에 할 수 있나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이고 전문가적이고 그런 일이 빨리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최동주 박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어촌공사 충주지사에서 올라온 최동주라고 합니다.
뭐 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 도시민들도 갑자기 귀농귀촌 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학자가 좀 얘기를 한 건데 그 일반적으로 도시농촌 교류할 때 비지터 첫 방문자를 양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피터라고 해서 재방문자 적어도 1년에 3-4번 정도 특히 생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체험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 도시농촌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3번째가 서포터 활동입니다. 그 지역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있을 때 여기 리피터들이 가서 이제 같이 기획하고 활동하는 그 서포터 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저같이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할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가서 자연적으로 그 지역과 교류가 되니까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도시 부분에서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농교류 하는데 농촌에서는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을 받고 싶죠. 괜히 우리 마을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 오면 갈등의 요인만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지자체한테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출향 인사들을 대개 이제 향후에 재경 향후에가 많이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전주 아니면 완주 같은데 그 재경 전주 향후회가 있다. 그럼 그런 쪽에 앞으로 은퇴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그 완주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전주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역 개발이라든지 혹은 요새 말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쪽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가공이나 유통 그것뿐만 아니라 다 필요하죠. 뭐 경영도 필요하고 회계도 필요하고 각종 분야가 다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거꾸로 뽑아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거꾸로 도시에서 이렇게 스카우트해가지고 귀농귀촌을 안정적으로 맞추면 귀농귀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맞추면 귀농귀촌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농촌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도시민들한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가지고 앞으로 저는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직불금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방법은 죄송합니다만 농촌이 도시보다 잘 살면 선진국입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 확충을 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농업의 6차 산업화, 융복학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농가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진정성 있는 그런 가공, 유통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직거래 도시농촌 교류까지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두 개가 된다고 하면은 리비의 최소 영양설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통 옛날에 막걸리통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장 낮은 부분이 바로 농업농촌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소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질문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세 분이 아까 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질문도 간단하게 있었고 또 몇 가지 제안도 중요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 제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게 보니까 시간이 금 같으니까 저는 이제 이태근 회장님이 숙제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봤지만 우리 생협 4대 생협 조합원이 한 거의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소비자를 대표하는 데는 누구죠? 배운이 얼마나 있고 저도 막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도시 쪽의 대표 선수들은 대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의 소비자 단체들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데도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전체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냐 이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소비자를 대표하는 도시를 대표하는 분들은 우리 생협 활동가나 생협 조합원들이 100만 명이나 계신데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아니면 이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소비자단체 몇 군데가 모이면 도시 측을 대변하는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될 수 있을까? 농민들은
품목별로 뭐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농민들도 실상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게 이제 농업 개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이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농민들을 조직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농교류, 동농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면 어떤 아젠다를 던지는 식으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완주의 사례나 식생활교육운동의 사례나 우리 생애활동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 몇 가지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학교협동조합이나 아파트 협동조합 형태 이런 다양한 그 장터나 농민시장에 이런 개념들이 다양하게 붙을 수 있는데 크게 아우르는 뻥 한 방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농협중앙회가 권리장전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 입장, 생산자 입장 이래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발표한 게 있었지만은 그건 농협이 발표한 거죠. 그거 있었고 최근에 이제 국민농업 포럼에서 농식품과 같이 하는 게 이제 국민농업 헌장 재정 선포 시기 재정과 관련돼서 논의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전체가 다 합의를 하는 이런 방식의 그림은 아니었다. 그래서 동농교류, 동농이 상생을 하고 도시와 농촌이 한 몸이고 우리는 식구고 이게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진짜로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손잡고 한번 캠페인이랑 이 큰 그림을 던지는 게 어떻겠냐. 거기에 저는 외람되지만은 1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생협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이러면 소비자 고립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동농연대와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지역별로 특화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파괴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도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한국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농업을 바라보거나 농업 정책, 농업 담당 부처를 바라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어떤 질문하실 때 도시는 들뜨밀고 있는데 농촌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그 매력을 높이는 방법은 당연히 어떤 농업 농촌에 대한 정책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그 틀을 뛰어넘는 농촌 지역에서 살만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등등의 제반 부분들이 사실 다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을 바꾸려는 건 이게 농업 정책이나 이 부분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좀 설계하는 차원에서 다가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 역할들을 좀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농상생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우리 도농상생 뭐 이런 또 뭐 생활협동운동 이야기를 할 때 도시민들이 이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리 생산자들을 위해서 저는 그 담론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도시 자체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지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박한 자기 생존의 문제로서 농업 농촌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농업 농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자기 성장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살고 계신다는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는 아마 지금 30대, 40대 정도이고 우리 1, 20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성장 과정 자체가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농촌에 있는 대안학교들 도시 부모들이 안 보낸다는 거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을 좀 바꿀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생협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우리 정말 잘해왔으면 지금보다 나아졌을 텐데 조금 자기 반성, 자기 고백 이렇게 해야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한국 농업이 이렇게 된 데는 농협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생활협동조합이 이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농협이 정말 협동조합에서 본래의 가치를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농협이 갖고 있는 물적 인프라는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농상생, 농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농협이 갖고 있는 그 인프라들이 자기 사업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동농상생 이걸 함께 해나갈 때 물류부터 해가지고 할까 이런 것들도 저는 내년에 선거도 있으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학교 협동조합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음식 사막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극화가 되고 고령화되고 하면은 신선 먹거리, 과일, 채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도시에서 정말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고령화되어서 이동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이 가서 신선 채소를 신선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모 상권을 주기면 어려워요. 먼 길을 외곽을 대형 할인매체에 차를 몰고 가서 구입을 해와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계속 고령화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만 소득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거리에 신선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거기에 저는 생협의 역할도 이게 중요하게 좀 남아있지 않나 싶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정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생협이 사회적 기대만큼 좀 잘하고 있는 데서 여러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어떻게 취급할까 이제 한사님 같으면 이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고민하고 지역 물품을 취급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역사회 커뮤니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리셨던 다른 생협 협동 조직들하고 함께 할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그 지자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 생협처럼 자기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자립성이 높을수록 연대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선을 열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많은 요청들이 있고 행정하고 협력할 일들이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환상에서 저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거버넌스를 대부분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관과 민의 그 위원회라든지 이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참여자들의 어떤 민간 동등성 숫자를 갖고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거버넌스가 작동하려면 거버넌스 체제를 움직이는 자원, 파워, 책임 이 부분들이 어떻게 공유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는 실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파워 릴레이션십 부분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교 박사님 논문이 거버넌스여가지고 네. 자세히 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완주사를 잠깐 아까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제일 큰 키는 지자체장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행정조직을 만들고 같이 일해라 라는 모든 결정은 지자체장이 한 거고 또 그것을 동작되도록 한 것은 지자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현재 한국의 지방 정부의 실상상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전문가랑 활동가들을 모아서 그 활동가들이 시스템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면 폐교를 하나 사서 활동 공간을 만들었고 또 그 아까 보셨던 노천활력과 사업과 거의 유사한 방식의 사업단 내지는 저희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처럼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공무원과 일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분야별로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간극을 메꿔줌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인데요. 요번에 이제 군수가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민사회 영역을 튼튼하게 못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더 굳건하게 뒷받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뭐가 선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노력은 여하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결국은 그 노력이 직접되다 보면 조금 이런 일에 등한시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선출되더라도 이런 일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째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 숙제를 도와드리는 걸로 제안을 그냥 아주 짧게 드리자면
최근에 저는 학교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 협동조합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을 넘어서 학교를 어떻게 지역사회를 끌어들일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학교는 그냥 섬입니다. 현재 그 섬을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사회경제 또는 농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학교를 매개로, 아마도 그 매개는 식생활 교육이 될 수 있겠죠. 학교를 매개로 어떻게 사람들을 묶어낼 것이냐,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생협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경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농촌 입장에서는 학교가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이 바뀐, 지역이 대안적인 지역 발전을 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학교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는 사실은 근근히 폐교의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지역 주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너희들은 도시로 가야 된다, 지역에 남으면 무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상황들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학교와 농촌의 학교가 교류함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경기도 시흥시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뭔가 모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그런 간극을 채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시간이 아쉽네요. 앞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야기하는 내용은 참 많은 것 같고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몇 가지 좀 정리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생협진영의 어떤 도농상생 전략, 좀 제가 보기에는 생협진영 간의 협력,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그 진영 내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에서도 사실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협력 이런 거 다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농기촌 부분도 아까 우리 최 박사님 이야기한, 사실은 농촌 내에 지금 기농기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평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실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도 괴산에 내려간 지가 올해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사람을 봐왔거든요. 근데 그런 저런 실패, 또 내부 분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박사님 이야기한 소위 그런 맞춤형 전략, 이런 것도 새로운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이야기한 W 전략,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간에 과일 먹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제안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 다 커피에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이걸 진짜 아이들에게도 그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전략 이런 거 한번 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농민시장, 또 흑사회적 운동, 또 교육농장, 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옥천 사례, 또 완주 홍성을 확산하는 방법, 이런 몇 가지들을, 또 학교 협동조합 만들기,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저희가 조금 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제안은 실제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4시 20분부터 무슨 상명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우리 대한농전 우리 분반 토론은, 사회경제분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